코미디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의 분쟁. 이 관련 기사들이나 SNS 글, 인터뷰까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네,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서 자료의 양도 상당했죠. 특히 그 양측이 주고받았지만 끝내 서명하지 못했다는 합의서 초안 파일. 거기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까지 해두신 걸 봤습니다. 아, 네. 그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봤거든요. 맞아요. 이 문서가 그냥 합의가 왜 실패했나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한때는 정말 가족 같았을 이 관계가 왜 이렇게 파국으로 갔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지도 같다는 메모를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오늘은 바로 이 지도를 들고 양측 주장의 가장 깊은 곳, 그 갈등의 핵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합의서 초안이라는 게 사실 보면 볼수록 정말 흥미로운 문서예요. 보통 합의서는 갈등을 끝내기 위해 작성되잖아요. 그렇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런데 이 문서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할 의사는 분명히 있었는데 도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둘 다 합의 테이블에 앉았다는 건데 대체 첫 단추부터 뭐가 그렇게 어긋났던 걸까요? 네, 그 합의서 초안을 딱 열어보면 정말 첫 문단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첫 문단부터요? 네, 바로 합의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부분에서부터요. 박나래 씨 측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을 보면 이 돈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는 줄 돈 없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선의로 주는 돈이다. 이걸 매니저들이 인정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건 그냥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네요. 돈을 주기 전에 먼저 나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 이 선언을 상대방한테 받아내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와, 이거 매니저들 입장에선 시작부터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충돌의 시작입니다. 전 매니저 측이 보낸 합의서 초안에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금이 존재하며 성과급 지급에 대한 구두 계약이 성립했음을 박나래 씨가 인정하라고 명시합니다. 즉 이 돈은 어떤 선의의 베품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나의 정당한 몫이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재밌네요. 이 두 문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이건 돈의 액수를 흘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서사를 두고 싸우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돈은 그 서사를 확정하기 위한 뭐랄까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이겨야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양측 모두 생각한 겁니다. 그럼 각자의 그 서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합의서에 어떤 구체적인 요구들을 넣었는지 한번 보죠. 먼저 박나래 씨 측은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뭘 원했습니까? 박나래 씨 측 요구사항들을 쫙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책임의 완전한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요? 네, 자신은 순수한 피해자 혹은 선의의 조력자다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크게 세 가지를 못 박으려 했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 특수상해 혐의의 부인입니다. 매니저 중 한 명이 상해 진단서까지 내면서 박나래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안인데 이걸 깨진 유리잔을 함께 정리하다가 입은 상처일 뿐 박나래 씨의 가해 행위는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신체적 가해 의혹부터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 책임을 아예 없애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사 미등록 책임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안 한 건 명백한 법 위반인데 그 책임이 등록을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한 매니저들에게 있다. 이걸 인정하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좀 이상한데요? 법적으로 기획사 등록의 주체는 사업자, 그러니까 박나래 씨 본인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설령 매니저가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게 최종적인 법적 책임까지 면제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주장인지부터 궁금해지네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최종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이건 법정 다툼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도의적인 비난의 화살을 매니저들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더 커 보입니다. 나는 하라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안 한 거다. 이런 명분을 만들려고. 바로 그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요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문제 역시 매니저들이 원해서 가입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와, 특수상해, 미등록, 4대 보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전부 매니저들의 과실 혹은 요청 때문이었다는 자술서를 쓰라고 요구한 셈이네요. 그렇죠. 이런 요구를 받은 매니저 측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정반대의 그림을 그렸겠죠? 네, 매니저 측의 합의서 초안은 한마디로 완전한 사실 인정과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반경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반경문. 우선 박나래 씨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 같은 데서 주장해온 것들, 예를 들어 매니저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거나 불법 의료 행위를 빌미로 공갈, 협박했다는 주장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그냥 네가 틀렸다 수준이 아니라 네가 했던 모든 주장은 거짓말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라는 거네요. 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죠. 이러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서 매니저들이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진정한 사과.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사과의 내용을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표 의무까지 부담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백기투항을 요구한 거네요.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대신 써달라고 요구한 셈이니 이 합의서는 애초에 성립될 수가 없는 문서였군요. 네, 그래서 합의가 깨졌을 때를 대비한 조항이 더 중요해집니다. 바로 위약벌 조항인데요. 아, 미약벌 조항이요? 네, 여기서 양측의 속내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매니저 측 초안을 보면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1억 원,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1회당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양 당사자가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이네요. 양쪽 다 조심하자는 거니까요. 상호적인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그런데 박나래 씨 측 제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박나래 씨 측 초안에는 오직 퇴사자들, 즉 매니저 측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위약벌을 규정합니다. 아, 일방적인 조항이었군요. 네, 그리고 그 금액이 각 10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10억 원요. 한 명이 아니라 각각이요? 네, 각각 10억입니다. 와, 이건 합의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사실상 재갈을 물리려는 협박처럼 들리는데요. 이 돈 받고 앞으로 입도 뻥끗하지 마라. 만약 어기면 네 인생은 끝이다. 거의 이런 메시지잖아요. 매니저 측도 이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면서 가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만 족쇄를 채우는 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이 합의서는 결렬됐고 그 이후의 상황은 더 험악해졌죠. 보내주신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폭로 기사들이 바로 그 결과물이고요. 이 내용들을 보니 왜 매니저 측이 그토록 완전한 사실 인정을 요구했는지 그 배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합의 결렬 이후에 터져나온 폭로들은 그 합의서에 담지 못했던 그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대리처방 의혹이었죠. 아, 네. 박나래 씨의 부탁으로 매니저가 산부인과에 가서 대신 진료를 받고 약을 타왔다는 주장인데 한때 공개된 메신저 대화가 좀 충격적입니다. 매니저가 지인에게 제 진료 데이터 더러워지는 게 X 같음이라고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죠. 이 부분은 박나래 씨도 결국 2차례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약을 대신 타온 심부름,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매니저의 말처럼 이건 타인의 건강 기록이라는 아주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의 경계가 어디까지 무너져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바로 그 공과 사의 경계 붕괴가 다른 폭로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출국 심사를 다 마친 매니저에게 다시 공항 밖으로 나가서 이태원 자택에 있는 샤넬 가방을 가져오라고 시킨 일화는 유명하죠. 아,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 남동생의 건강검진 예약, 어머니 지인의 성형수술 상담 예약, 심지어 남자친구와 단둘이 있는 술자리에 음식과 술을 사다 바치게 한 일까지. 매니저들은 자신들이 비서인지 집사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기획사 미등록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장이 나왔었죠. 박나래 씨는 처음에 매니저들이 당연히 진행했을 거라 믿었다고 해명했었는데 이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매니저 측은 박나래 씨가 오히려 등록하면 기사가 나니 일부러 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책임을 전가려 했던 기존 해명이 거짓이 되는 거죠. 또 월급 문제에 대해 박나래 씨가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계산해서 줬다고 해명한 것도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아, 그 해명 저도 기억납니다. 듣는 순간 달라고 해야만 줬다는 뜻인가 싶어서 논란이 됐었죠. 문제를 해명하려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 셈이 됐어요. 그리고 자료들에서 가장 충격적이라고 메모해 주신 부분, 바로 노동청 진정서에 담겼다는 내용입니다.
운전 중이 매니저 바로 뒷좌석에서 박나래 씨가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혹은 그 이상의 행위를 해서 매니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말 여러 의혹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결국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이것이 합의서 초안에 담긴 서사 전쟁의 진짜 배경이 된 거네요. 이제는 양측 모두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정리해보면 이 사건은 단실한 갑질이나 임금체불 분쟁이 아닙니다. 한쪽은 배신한 직원들의 공갈과 횡령, 다른 한쪽은 인격 모독과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하면서 각자의 명예와 진실을 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깊이 들여다본 이 합의서 초안은 합의를 위한 청사진이 아니라 서로가 생각하는 진실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최후 통첩, 선전포고문이라 다름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진실 공방은 수사기관과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느 한쪽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누군가는 법적, 도의적으로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법정 다툼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쭉 따라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법의 잣대는 이 사건의 여러 의혹에 대해 유죄와 무죄, 불법과 합법을 가려주겠죠. 하지만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던 인간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그 모든 과정, 그 안에 쌓인 미묘한 감정의 앙금과 권력의 역학까지 법이 과연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진실공방 너머에 남는 것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